또 보내세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보고 할 때는요, 인용이나 출처 연계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동안은 바울의 고백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공식적인 이런 학교 활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그럼 위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CCM 찬양 사역자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그들의 노력이 쑥으로 나가는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1차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낸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98페이지 맨 위편에 있는 것처럼요, 저도 나름 현장의 거를 많이 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현대동네도 그렇고 또 몇 년 전부터 부산 성취학원도 그렇고 이단 상담소를 제가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2년부터 신천지 중심으로 피해자를 865명을 상담했습니다. 그중에 800명이 돌아왔고, 작년 1년 동안만 저희가 진행한 상담이 30명이었는데 그중에 27분이 다시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셨죠. 93~94%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수련교회를 포함한 지역의 교회들이 후원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모든 상담소는 무료입니다. 저도 한 푼 받지 않고 자비력으로 활동합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상담소들이 운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단 대처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인 그런 연구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난 것 같으면 그 유럽과 미국 연구사는요, 참조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이런 단체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단 용어 안 씁니다. 물론 신학계에서는 사용하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모든 나라들은 컬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는 표현이나 번역되어진 헤러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상대방하고 굉장히 전제된 선입관을 가지고 이 이슈로 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한글로는 이단이라고 쓰는데요. 외국어로는 그냥 컬트라는 표현을 조금 선호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단이 방송에도 나오기 때문에 방송용어인 것처럼 사용하지만 이단은 정통을 전제로 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기독교. 이단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하기는 조심스럽고, 특별히 다종교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이단 종교를 접근할 때 순수한 기독교 이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혼합주의입니다. 샤머니즘, 불교, 도교, 동학 모든 게 섞인, 그 중에서 유독 기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분류하고, 그리고 그 단체의 위험성을 주변에 알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교리적인 문제를 한 번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 이단 문제를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공감이나 동의를 얻지 않는 이단 연구는 우리들 리그 안에서 벌이는 밖으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영남 지역, 10명 중에 1명만이 기독교인인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교가 다수이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이단이 아무리 설쳐도요, 도토리 기재입니다. 영남과 제주 지역이 그런 형편이죠. 전라북도라든지 서울 경기 지역은 또 결이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 다종교 지역에서 우리가 이단용을 해나가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과 미국 이단연구사는 보신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연구 방법의 다양성이고, 두 번째는 종교사학자들의 실용종교 연구인데요. 이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한 200여 년 동안 새로운 종교운동이 그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났을 때 얘가 누구인가, 이 단체가 뭔가 분류하고 정의하는 그런 논쟁들이나 논의들이 종교사회학계에서 한 200여 년을 지속해 오고 있고, 우리도 이런 유형 분류나 용어 사용식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미국과 유럽의 이런 그
그 논의 과정들을 쭉 정리한 내용입니다. 간략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이런 용어들의 정립이 이루어지고 분류를 해 나왔는지가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처럼 제가 거기에 게재를 했고요. 세 번째로 국미교파주의와 이단도 사실 국미의 교파주의와 이단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 교파주의와 이단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주시면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교회로 운영되는 이단 발현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초대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때 이단들도 그 세력을 확장했으며 대각선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몰몬교, 안티크, 여호와증인 등 주요 이단들도 함께 발현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초기 한국교회 중심이었던 서북 지역에서 일어난 대부운동의 불길 속에서 한국교회 이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104페이지. 한편 비성서적인 배타적 이단운동도 문제이지만 교회의 성장과 영향력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극단적 열광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경건주의나 모험주의적 각성운동이 유럽과 북미에서 진행되는 시점에도 멈추지 않았던 소위 마녀사냥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천주교도 역사의 어두운 일면으로 남아있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근거와 주변 사회의 상식적인 동의가 없는 이단 규정은 마녀사냥처럼 극단적 열광주의 표출의 통로와 교권강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교회는 박혀가 고난을 때 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한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과 평안의 때를 만날 때 그 신앙의 변질과 이단의 반응을 경험한다. 교회 성장의 때는 곧 이단 반응의 때인 것이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이단의 반응도 이루어진다는 점이 안타깝기는 하나 이단의 반응은 교회의 정체성 제어국민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대교회도 이단의 전면적인 도전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공고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단의 반응은 교회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단들은 교회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면서 주변 사회의 동의를 얻는 한편 자신들을 대안 세력으로 제시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간다. 따라서 자기 개혁을 멈추지 않는 교회만이 이단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하여 대처할 수 있다. 제가 조직생활에서 이것은 늘 되시지만 아마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던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조직생활을 전공했다면 또 이단 연구의 방향이 결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인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라고 하는 명제에다가 오늘 제 학교를 좀 적용해서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순전하고 정결한 교회가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때만이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다. 감사합니다.